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2월 2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룹의 모든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마잘스 USA LLP라고 하는 회계법인이 오랫동안 하여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룹과의 회계 업무 계약을 오늘 취소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뉴욕주 부패한 검사인 레티디아를 비롯하여 많은 주 법무부 장관 또 주 검사들이 이 마잘스 USA LLP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회계법인에 대하여 공갈과 협박을 자행하여 왔던 것은 기정의 사실입니다. 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만 여러 수십 번에 걸쳐서 일어났고 또한 이 회사는 회계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모든 보고를 하였지만은 회유, 협박, 공갈에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간둔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증오와 거짓 그리고 법원을 사용하여 정책 토론에 대항할 수 없는 이렇게 작은 회사들을 공격하는데 부패 타락한 정치가들과 언론, 검찰, 법원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진 좌파 편향적인 검사들에 의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의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이 회계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트럼프 그룹은 재정 상태가 건전하고 현금이 많이 쌓여있는 그룹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이들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또 관련된 모든 회사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로부터 퇴출당한 지 1년 만에 자기 자신이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트루스 미디어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로 오늘부터 런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까지 다 이것이 보급되기까지는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이 앱은 애플 앱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BI가 1.6 사태에 대한 수배자들 명단을 지금 변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FBI 수배범이 343 진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크 로빈슨이라고 밝혀졌으며 최근에 FBI가 삭제한 3명의 수배자 명단에 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수배당하였던 수배 넘버인 343은 엉뚱한 할머니 사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FBI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시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으니 누굴 믿어야 합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재정 및 사학 거래에 대한 법무부의 지속적인 조사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3살 난 친딸의 엄마인 런던 로버츠가 바이든을 조세 범죄로 조사하고 있는 달라웨어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하였다고 오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로버츠는 바이든 재정 및 사학 거래에 대한 법무부 조사에서 점점 많이 소환되고 있는 증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한편 2018년 헌터 바이든은 로버츠와의 관계를 부인하였으나 그녀의 딸이 DNA 검사 결과 헌터 바이든의 친자인 것이 확인이 되자 그때 시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로버츠가 아기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했을 때 그는 돈이 없다고 엄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당시에 헐리우드에서 한 달에 몇만 불이 나가는 임대주택에 살면서 포르쉐 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달러웨어 연방 대배심에서 바로 중국과 관련된 또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여러 해외에 관련된 재정 및 사학 거래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조 바이든도 지금 평탄한 임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나다에서 시작된 트럭지가 드디어 미국에서도 오는 주말에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 연료 가격, 백신 강제, 이민과 국경 문제 등을 항의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항의 시위로 DC 벨트웨이를 트럭 컨보이하는 트럭커들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트럭 컨보이 본부 측에서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이번 주말경에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어느 누구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다호 하원은 투표지 수확 방지 법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크 모일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은 10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가족이 아닌 타인이 우체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중범으로 법안은 규정을 하고 있고 비가구 구성원에 의하여 10표 미만을 가져갈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관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우편 투표 용지를 우체국에 가는 김에 받아서 가져갔지만은 이것을 악용하는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서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게 되었다고 하원 원내대표가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가 오늘 조 바이든 정책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비난은 바로 조 바이든이 대법원의 브라이어 대법관 후보로 흑인 여성을 지명한다고 한 것은 이것은 인종차별법에도 위배가 되고 헌법에도 위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최근에 잔드름에 의하여 밝혀진 힐러리 클린턴의 스파이게이트에 대하여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스캔들이며 현직에서 하야를 했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도 훨씬 큰 정치적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원이 여기에 대하여 최대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유럽을 방문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토와 미국이 협력하여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럽 정상들과 거기에 참석하였던 패널들은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조 바이든과 해리스 뒤에 누가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지 궁금증만 자아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이렇게 3명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1시간 전에 조 바이든은 벌써 러시아가 침공하기로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는 침공을 하면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안 한다고 하고 3명의 말이 각자 다릅니다. 따라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에는 완전히 헷갈리는 일이죠. 일국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성이 없는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칼 리튼하우스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은 무죄 선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하여 오늘 드디어 법적 수송을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민사소송의 대상들은 바로 수많은 거짓 정보를 가지고 뉴스를 하며 칼 리튼이 의도적으로 흑인을 죽였다고 하면서 나레이티브를 펼쳤던 많은 언론인과 미디어들입니다.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우피 골드버그, MSNBC, ABC, CNN 등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폭동을 하던 흑인을 쏴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주경계까지 건너가면서 총기를 휴대하고 가서 의도적으로 살해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칼 리튼하우스가 이 모든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또한 앵커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